요즘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출근길, 창밖을 바라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별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에도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휘청이고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그 그림자 속에 갇혀 있곤 한다. 과거의 나는 이 정도는 웃어넘겼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지치고 자꾸 현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마치 나 자신이 너무 비관적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 늘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괜찮은 삶일까? 슬프고 괴로운 감정은 애써 밀어내야만 할까? 그런데 최근 한 문장을 읽고 생각이 달라졌다. 48세 이전에 비관적인 사람은 너무 많이 아는 것이고, 48세 이후에도 낙관적인 사람은 너무 모르는 것이다. 그 문장은 내 마음에 조용히 착 가라앉았다. 아,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살아온 시간이 쌓일수록, 겪은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낙관에서 비관으로, 환상에서 현실로, 서서히 이동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철학은 그 과정을 실패에도 나약함도 아닌 지혜와 통찰의 여정으로 바라보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조금 비관적인 건 아마도 그만큼 삶을 열심히 살아왔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흔히 비관적인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깁니다. 앞날을 어둡게 보고 늘 걱정하고 가능성보다는 한계를 먼저 말하는 사람. 그런 태도가 사람들의 기운을 꺾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 비관은 정말로 부정적인 태도인가요?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비관은 삶을 정직하게 마주하려는 시도라고. 고전 철학자들이 비관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눈에는 삶의 진실이 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서양 철학사에서 손꼽히는 비관주의자로 삶은 본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단언했지요. 쇼펜하우어에게 인간 존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였습니다. 욕망은 만족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욕망으로 이어지며 사람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욕망이 채워지면 곧바로 지루함이 찾아온다. 이 말은 냉소가 아니라 삶을 너무도 예리하게 들여다본 관찰자의 언어입니다. 비관주의 철학의 맥락은 현대에도 이어집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철학자 에밀 시오랑은 삶은 언젠가 반드시 좌절하게 되어 있다. 절망은 유일하게 정직한 감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존재는 부조리와 무상함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절망은 파괴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절망은 감정의 진실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위안보다 그는 침묵과 고요한 비관 속에서 삶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철학자들의 비관주의는 한마디로 말해 눈을 감는 태도가 아니라 눈을 뜨는 용기입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는 문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플 땐 슬퍼도 된다. 절망할 수 있는 감정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그는 스토아 철학을 바탕으로 언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마음을 단단히 다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세네카의 비관은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진짜 강인함이란 불행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미리 불행을 떠올리는 상상력은 비관이 아니라 삶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철학이 전하는 비관은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냉소가 아니라 나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고통을 알아야 연민이 생기고 절망을 알아야 이해가 가능하며 비관을 통과해야 진짜 희망도 다시 마주할 수 있죠. 그러니 오늘 내가 조금 비관적이라면 그건 단지 감정의 편향이 아니라 삶을 깊이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낙관과 비관 사이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철학은 그 사이에 인간을 놓았습니다. 그 어느 쪽도 옳거나 그르지 않으며 그 사이에서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거나 어느 날 거울 속 주름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나는 예전의 나와 다르구나. 하지만 변화는 피부나 머리칼보다 마음에서 더 먼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낙관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모험보다는 안전을 택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조심스럽고 부정적인 건 아닐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비관적이지 않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 한 철학적 문장이 조용히 대답해 줍니다. 48세 이전에 비관적인 사람은 너무 많이 아는 것이고 48세 이후에도 낙관적인 사람은 너무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인간의 삶을 향한 깊은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실패도, 상처도, 손실도, 후회도 겪습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같이 아프고 고단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비관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고 현실적인 인간으로 다듬기 위한 과정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하면 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고 사랑하면 반드시 통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진심만으로는 닿지 않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점점 우리는 가능성보다 확률을 따지게 되고 희망보다는 준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건 결코 비겁한 태도가 아닙니다. 살아온 날들이 준 지혜의 무게입니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도 나이를 먹으며 자신의 철학이 변했다고 고백합니다. 젊은 날에는 이성이나 이상, 진리에 대한 추구가 앞섰다면 중년 이후에는 관계와 감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에 대한 철학으로 옮겨갔습니다.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은 저녁 황혼에 날아오르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와 같다. 해가 완전히 진 뒤에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조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은 결국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나이 들수록 조금 더 비관적이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냉소가 아니라 환상을 벗겨내고 현실을 직시하려는 태도이니까요. 이전에는 쉽게 믿었던 것을 이제는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되는 것. 그건 우리 안에 경계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낙관이란 젊음의 특권이고 비관이란 성숙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겪어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요. 철학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어떤 감정도 틀리지 않았고, 그 어떤 나이도 헛되지 않다. 삶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언제나 극단보다는 사이를 봅니다. 낙관이 너무 지나치면 현실을 외면하게 되고, 비관이 너무 깊어지면 삶을 포기하게 되지요. 그러니 철학은 말합니다. 삶은 낙관과 비관 사이의 줄타기다. 어느 쪽으로 기울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청년은 낙관주의자다. 중년은 회의주의자며 노년은 비관주의자다. 이 말에는 슬며시 웃음이 묻어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성장 과정을 꿰뚫는 통찰도 담겨 있습니다.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현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낙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배우죠. 하지만 반대로 비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아침에도 눈뜰 이유를 찾지 못할 테니까요. 낙관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비관은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두 감정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간을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으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무모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며 포기하는 것도 어리석지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가능성을 상상하면서도 현실을 감안할 수 있는 태도, 바로 균형입니다. 철학은 오래전부터 이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중용이라는 말로, 서양에서는 황금률 혹은 절제의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사상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삶은 조율이다. 너무 조여도, 너무 느슨해도 좋은 소리는 나지 않는다. 낙관은 따뜻함을 주고 비관은 깊이를 줍니다. 낙관은 시작하게 만들고 비관은 실수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둘 사이의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적 삶의 시작입니다. 낙관은 사람을 살게 하고 비관은 사람을 지키게 합니다. 이 두 감정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모든 걸 잘 알지는 못해도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단단한 중심을 얻게 되지요. 당신이 요즘 조금 비관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눈물이 난다면 그건 아직도 당신 안에 낙관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늘 그 사이를 보여줍니다. 낙관과 비관 사이. 그 어디쯤에서 흔들리고 있는 당신의 삶이 가장 인간답고 철학적일 수 있다고. 우리는 참 자주 감정을 검열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면 나만 유난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겠지. 심지어 자기 앞에서조차 솔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슬퍼도 괜찮다고 말하는 대신 괜히 웃으며 넘겨버리곤 하죠. 하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감정도 틀리지 않았다. 기쁨도, 불안도, 낙관도, 비관도 모두가 인간을 이루는 정직한 조각들이라고요. 낙관은 삶을 이끌어주고 비관은 삶을 지켜줍니다. 기망은 내일을 꿈꾸게 하고 두려움은 오늘을 준비하게 하지요. 감정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루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벅차오르고 다른 하루에는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감정은 지금 이 순간 진짜 나를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철학은 긍정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하고 절망 속에서도 사유하려 합니다. 낙관하라고 외치기보다는 그저 오늘 비관적인 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철학의 다정함이고 진짜 자기 돌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이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그 감정 하나하나가 나를 지켜온 이정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나무라지 마세요. 다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는 조금 비관적인 마음이 드는구나. 하지만 이 감정도 나의 일부이니 괜찮다. 낙관과 비관 사이. 철학은 그 사이에 인간을 놓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진 그 어정쩡하고도 아름다운 자리. 그곳에 우리가 있고 그곳에 삶이 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이곳으로 오세요. 우리는 함께 철학을 이야기하며 그 흔들림을 천천히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요.